자, 다시 갈게요. 자, 오늘 리뷰는 원래 사실 여기에 흑백요리사 2 아기맹수 솔밤이라고 해야 되는데, 아기맹수님은 이제 더 이상 솔밤에 안 계세요. 예약을 하게 된 계기는 흑백요리사 나오고 나서 이제 카라미가 아기맹수님 나오니까 여기 가보자 해가지고 예약을 했거든요. 근데 예약일이 다가올수록 새로 오는 정보를 보니까 더 이상 근무를 안 하신다. 뭐 그렇다고 해서 예약을 취소할 수는 없었다. 왜냐? 여전히 예약하기 힘든 식당이고요. 라리스트에도 등재가 된 식당이고, 가보고 나서 느낀 건데 2026년에는 별이 늘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식당이기도 해요. 리뷰를 꼭 했으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동역 근처에 위치하고 있고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별 하나가 같이 들어가 있어요. 저녁 37만원이에요. 솔밤의 셰프님은 엄태준 셰프님입니다. 가격대는 3스타와 맞먹어요. 뭐냐면 밍글스가 점심 30, 저녁 40이거든요. 근데 솔밤은 저녁이 37만원입니다. 가격만 따지면 3스타급이에요. 가격이 비슷하죠. 코스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1코스라고 하겠네요. 보통 커피까지 다 따지니까. 제가 또 잔뜩 적어왔습니다. 왜냐면 파인다이닝 갈 때는 밥 먹기 전에 진짜 적어야 되는 게 많아요. 음식 설명이라던가 이런 게 디테일하기 때문에 적어온 거를 좀 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한입거리, 아뮤즈 부시라고 하는 거죠. 실제로는 굉장히 작은 접시인데 제가 접사로 찍어서 크게 보이는 거예요. 안에 들어있는 거는 한치고요. 한치를 사슴털 칼집을 낸 다음에 데친 후에 약간 노란색 무언가가 발라져 있잖아요. 다시마 식초를 발라뒀고요. 아래쪽에 있는 건 도토리묵을 말린 거를 다시 불린 다음에 초간장과 함께 묻혀둔 도토리묵 한치 무침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작은 접시에 한 입으로 먹을 수 있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하나만 나오지 않고 3개가 같이 나왔어요. 요거는 뭐냐면 모렐 버섯이에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버섯 중에 하나인데요. 국내에서는 유통이 원래는 안 되던 거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들어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셰프님한테, 여기 말고 오리지널 넘버스 셰프님한테, 이딱한 천재님 한번 여쭤봤어요. 모렐 버섯이 국내에서 재배를 하나요? 근데 재배는 안 하고 건 모렐 버섯이 수입이 된대요. 건 모렐 버섯을 불려가지고 이제 사용을 하는 걸로 예상이 돼요. 근데 이게 사진에는 좀 크게 나왔는데 실제로 커요. 한 이만하게 나왔거든요. 저는 이 정도 사이즈의 모렐 버섯은 처음 봤어요. 그래서 여쭤보니까 최근에 건 모렐 버섯이 되게 품질 좋은 게 유통이 된대요. 그래서 이 안에다가 모렐 버섯이 크니까 가만히 둘 수가 없었어. 이 안을 소로 채우고 싶었던 거죠. 항정살하고 갈비살을 이제 소로 집어넣어가지고 모렐버섯 만두를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겉에 부분에 전분을 살짝 발라가지고 튀겼어요. 그러니까 튀긴 만두죠. 근데 피가 밀가루 피가 아니라 모렐버섯으로 만든 피야. 그리고 묻어져 있는 하얀색 소스는 뭐냐면 그릭 요거트랑 두부를 갈아가지고 으깨서 만든 두부장 소스래요. 그래서 이 모렐버섯이 제가 왜 좋아하냐면 버섯인데 엄청나게 진한 향이 나면서 이게 고기류랑 같이 먹었을 때 조합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보통은 소스 같은 데에 같이 조리거나 육수 같은 데에 졸여가지고 그걸 한번 졸여낸 거를 볶거나 이런 식으로 조리를 하면 진짜 고기 같은 느낌의 감칠맛이 확 나거든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버섯 2개 중에 하나인데 이거랑 나머지 하나는 까치버섯이라고 블랙 트럼펫 버섯이라는 게 있어요. 블랙 트럼펫 버섯하고 모렐 버섯이 제가 국내 들어와가지고 요리를 할 때 한국에서 구할 수 없어가지고 되게 아쉬웠던 버섯 2개 중인데 지금은 둘 다 이제 건 형태로 들어와가지고 매장에서 다 사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런 느낌의 모렐 버섯 만두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얘는 뭐냐? 보통 보면 그 스트루델 와플처럼 되게 단맛이 날 것처럼 생겼는데 실제로 위에서 보면은 뭐 약간 좀 견과류 이런 피칸 같은 것도 묻어 있고 이러니까 이건 무슨 호떡 같은 느낌인가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옆에서 보면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뭐냐? 닭간 빠떼입니다. 닭간 빠떼를 만들어 가지고 요걸 이제 샌드처럼 만든 거죠. 위에는 이제 토스트한 아몬드가 붙어 있고요. 요건 이제 어니언 칩, 양파 맛이 나는 이제 칩에다가 된장하고 닭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먹으면 된장의 짭조름한 함, 아몬드에서 나는 고소한 맛, 그리고 닭간에서 나는 쿰쿰하고 약간 좀 간 특유의 향, 그런 느낌이 나면서 푸아그라 비슷한 느낌으로 이거 맛있어요. 이거 굉장히 맛있습니다. 아주 좋더라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임팩트가 되게 셌어요. 사실 한치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중간중간에 날음식이 나오면 계속 얘기할 건데 이거 저의 개인적인 취향이에요. 저는 날것은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날것은 재료가 좋은 거잖아요. 이건 자연이 한 거 아니야? 이건 요리사가 한 게 아니잖아.
제가 비싼 돈을 내고 간다면 저는 요리사가 뭔가를 한 거를 먹고 싶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재료의 축복은 자연이 내린 거잖아. 이건 요리사가 내린 건 아니잖아. 그 레스토랑의 요리사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느끼고 싶어요. 저는 그것 때문에 식당을 가는 거지, 좋은 재료를 먹기 위해서는 시장을 가는 게 맞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의 다이닝에 대한 약간의 뭐 개인적인 철학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조리가 되어 있는 음식을 먹고 싶은 게 있어요. 셰프님들이 이 재료에 어떤 조리법을 해서 기술을 넣었을까? 저는 특히나 그 조리 기술에 대해서 되게 뭔가 예전부터 관심이 많았고, 제가 보는 책들이 다 그런 책이잖아요. 뭐 해럴드 맥기 책이나 여러분께 소개해드렸던 그 책 뭐예요? 그 있잖아요. 그 책. 그런 책들을 보면 다 이제 기술적인 부분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 관심사가 그런 테크닉 쪽에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조리가 어떤 형식으로 진행된 거를 먹고 싶어요. 그래서 날 음식은 상대적으로 저는 좀 더 깐깐하게 느끼는 느낌? 제가 막 미식가여서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저의 그냥 개인적인 감상이에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코스가 나옵니다. 요거는 뭐냐면 한식 중에 회무침이 있죠. 회무침을 약간 변형해 놓은 거예요. 여기 보면 이제 그 계란, 메추리알로 추정이 되죠. 메추리알이 이렇게 완벽한 반숙으로 되어 있고요. 김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방어를 이렇게 다져가지고 얇게 펴놓은 상태. 밑에 있는 녹색, 좀 더 자세히 볼까요? 밑에 있는 녹색은 콜라비, 펜넬, 시소 이런 것을 넣어가지고 만든 야채즙과 오일로 만든 야채 무침이고요. 캐비어가 들어가 있고요. 이 밑에 있는 채소 무침과 이 위에 얇게 펼쳐져 있는 방어, 그리고 요 반숙 계란, 요거를 다 넣어서 비벼. 이거 넣고 비벼 이렇게 비벼. 그리고 요거를 김에 이렇게 쌓아서 먹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느낌이죠? 마치 방어 타르타르 요런 느낌이 되는 거죠. 계란 노른자가 섞여 들어가서 육회의 그것과 비슷한 느낌으로. 두바이 쫀득 쿠키 아니냐고? 두바이 쫀득 방어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먹으면 이 김도 그냥 김이 아니라 굉장히 지금 바삭한 상태예요. 약간 부각 같은 상태예요, 현재. 그래서 먹으면 여기서 바삭한 느낌, 그 다음에 여기서 전반적으로 촉촉하고 쫄깃하고 부드러운 느낌에 중간중간에 이 캐비어가 입에서 터지면서 짠맛을 더해주겠죠. 그리고 밑에 있는 이 꼴라비, 펜넬, 시소 이런 그 채소들이 전부 다 향이 강한 채소들이야. 그래서 녹색을 먹었을 때 나는 녹색을 먹고 있다라는 느낌을 확 줘요. 마치 그 녹즙을 케일 녹즙 같은 거 먹으면 아, 내가 지금 녹색을 먹고 있구나라는 느낌이 확 들잖아요. 그런 느낌이 들면서 입에 굉장히 복합적인 향이 막 펑펑 터져. 녹색 맛이 확 느껴지면서 거기에서 이 제철 방어의 기름진 느낌, 캐비어의 짠맛. 근데 이걸만으로는 부족해. 이 노른자에서 나오는 지방맛 이런 게 섞여가지고 막 뒤엉켜져 있어. 그거를 이제 김이 짭짤한 맛으로 정리를 해준다. 요런 느낌이에요. 요것도 맛있었습니다. 임팩트가 괜찮았어요. 사실 나름씩 안 쳐주는데 저는 되게 맛있게 먹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복입니다. 사실 한식 다이닝에서 쓰는 재료들을 제가 쭉 봤어요. 대부분 다 비슷합니다. 뭐 전복 쓰고, 사실 왜 캐비어를 쓰는지 모르겠지만 캐비어 쓰고, 뭐 한우 쓰고, 송이버섯 이런 거 좀 쓰고, 뭐 이런 거 대부분 다 뭐 비슷해요. 여기는 전복을 어떻게 했느냐, 전복을 이렇게 샌드처럼 해서 가운데에다가 관자랑 새우를 다진 거를 넣은 새우 만두 같은 느낌인 거죠. 근데 피가 얘는 전복인 거야. 전복으로 이거 카츠산도를 만들어 놓은 거 같은 거지. 빵의 역할이 이제 전복이고, 새우랑 관자를 다져 놓은 거야. 그리고 숯에다가 구운 양배추와 숙주가 위에 올라가 있고요. 위에 이렇게 돼 있는 거는 바다의 향을 내기 위해서 꼬시래기랑 톳을 올려놓은 거죠. 그리고 여기에 지금 바삭한 식감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기장을 이제 튀겨서 올려줬다고 했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그냥 이렇게 먹냐? 아니요. 밑에다가 육수를 또 뿌려줘요. 이 육수는 뭘로 돼 있냐? 매생이랑 굴을 넣어서 만든 굴 육수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전복 만둣국 같은 느낌이 나네요. 일단은 육수에서 굴 향이 쫙 퍼지는데 저는 생굴을 좋아하지 않거든요. 근데 굴 육수가 굉장히 비리지 않으면서 감칠맛이 좋게 뽑혀져가지고 맛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바다죠. 이 위에 들어간 숙주와 배추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바다의 맛이에요. 그래서 먹으면 어떠냐? 바다의 맛이 느껴지죠. 짜지 않아요. 오히려 되게 담백한 편이고요. 바다의 향 이런 거 맛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온 거, 요거를 먹고 어떤 느낌이 들었냐, 제가 선제 스님이 하셨던 그 잣 냉채를 먹어보진 않았지만 만약에 그거는 이런 맛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거기에서도 사과를 쓰시고 막 이러셨단 말이죠. 이게 뭐냐, 대게를 잣즙 무침처럼 만든 거예요. 하얀색 소스가 잣즙이야. 대게 몸통살을 이제 잣즙에다가 묻혀가지고 컬리플라워 샐러드
샐러드랑 밑에는 머랭이에요. 그리고 위에 사과 슬라이스를 넣은 거죠. 머랭의 단맛, 사과의 단맛, 게의 단맛이 느껴지는 와중에 잣향이 탁 올라오는데 먹으니까 입에 그냥 잣을 한 10kg은 집어넣은 것 같은 그런 잣향이 막 폭발했어, 입에서.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맛있었어. 게는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파워풀한 잣향이 느껴졌어. 근데 아쉬운 게 있어요. 이게 뚜껑 위에 요게 얹어 있는 거고요. 뚜껑을 열면 밑에 요게 있어요. 왜냐하면 이 음식은 사실은 잣이 주인공이 아니야. 대게가 주인공이야. 여기는 대게 몸통살을 쓴 거고요. 이거는 대게 미음이에요. 대게 몸통살하고 내장하고 그 대게의 껍질로 만든 비스크 소스로 미음, 죽을 만든 거죠. 그리고 위에는 수채 구운 섬초와 깨송아리 튀김, 탈곡하기 전에 나온 그 깨 봉우리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를 튀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먹으면 무슨 맛이 나냐면 되게 은은한 게 맛이 나는 게 죽이에요. 게 미음이란 말이야.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게 임팩트가 너무 세가지고 이걸 먹고 이걸 먹잖아요. 이 밑에 있는 게 맛이 안 느껴져. 그래서 나는 거꾸로 먹었으면 더 좋았을 거라고 생각해. 왜냐하면 이게 맛이 더 세고 이게 더 맛이 더 약해가지고 뒤에 남은 맛이 더 희미해. 그래서 이걸 먹고 이걸 먹었으면은 그 입맛 끝에서 잣향이 계속 남아가지고 와 되게 잣이 맛있다 이렇게 느꼈는데 셰프님은 아마 거꾸로 한 의도가 잣이 주인공이기 않기 때문이라서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왜냐면 너무 진하게 잣맛이 남아있으면 다음 음식에 약간 좀 방해가 될 수도 있으니까 실제로 이제 다음 음식과 연결하려고 순서가 이렇게 된 게 아닌가 라고 나름 생각을 해봤어요. 맞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자, 그리고 요거는 개인적으로 충격을 좀 받았으나 결론적으로는 불호의 영역으로 간 음식이에요. 그러니까 맛이 없진 않은데 이게 뭐냐? 오른쪽에 있는 건 갈치고요. 왼쪽에 있는 건 무예요. 무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조리된 건데 요 갈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무를 굉장히 오랫동안 가열을 해가지고 색깔이 날 때까지 무를 거의 카라멜라이징이 될 때까지 볶아가지고 만든 무 퓨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 있는 거는 훈연한 무에다가 여기 보이면 들깨 보이시죠? 그리고 위에 올라가 있는 건 누룽지로 만든 바삭한 칩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갈치와 무조림을 변형한 음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갈치는 갈치 속 젖으로 간을 해가지고 양념구이를 한 거예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갈치의 익힘 정도가 되게 미묘합니다. 먹으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여기 요 부분 껍질과 붙어있는 요 50% 부분은 살이 으깨져요. 으깨져가지고 되게 그 가루 같은 느낌으로 쫙 입안에 들어가자마자 으깨져요. 그리고 나머지 이 50% 부분은 살짝 덜 익은 것 같은 날것의 느낌이다. 레어 갈치였어요. 근데 레어 갈치인데 절반은 부서지고요. 절반은 몽글몽글한 식감이 남아있는 거죠. 저는 갈치를 이런 형태로 먹어본 적은 처음이었기 때문에 이질감이 들어가지고 약간 불호의 영역으로 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평생 동안 먹었던 갈치는 밀가루 발라가지고 팬에다가 바짝 구워서 낸 롱하게 나오는 그런 구이용 갈치 또는 남대문 시장에서 파는 조림용 갈치만을 먹어봤는데 그 조림에 나오는 갈치조차도 바싹 익혀져 나와가지고 살밥이 약간 좀 단단한 느낌이 들어서 식으면 부서지는 느낌으로 느꼈지 입에 들자마자 이렇게 산산조각 나면서 부서지는 느낌은 먹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처음 먹어보는 식감이어가지고 저는 살짝 불호였습니다. 같이 간 4명 중에 2명은 불호였고요. 2명은 굉장히 신선해서 좋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반반 정도 호, 불호가 갈리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한년화라고 나오는 허브인데 먹을 때 약간 와사비 같은 향이 나요. 간이 그렇게 강하지 않았어요. 자, 그 다음에 갈치라는 어찌 보면 좀 향이 강한 생선이 나왔기 때문에 팔렛 클렌저라 그래가지고 혀를 한번 정리해 줄 수 있는 음식이 나옵니다. 요거는 뭐냐면 흑설탕, 정향, 계피로 만든 이제 주악 같은 게 있고요. 위에는 사과 소르베와 유자 폼이에요. 쉽게 설명하자면 수정과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요거를 같이 보여주셨어. 이게 지금 뭐냐면 다음 코스인데 레스팅 되고 있는 거를 쇼오프 하는 거예요. 영계 찜닭구이. 그래서 이거 일단 다음에 나올 요리인데 이렇게 조리를 해서 저희가 레스팅을 하고 있습니다. 샤베트를 드시고 계시면 잘라가지고 준비를 해드리겠습니다. 셰프님이 안동 출신이시래요. 그래서 이 찜닭을 로스트 형태로 바꾸신 거예요. 다리가 왜 없죠?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다리는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코스가 요렇게 돼서 나와요. 보시면 소스가 안동 찜닭의 그 소스와 굉장히 닮아져 있죠. 실제로 이제 간장 베이스의 찜닭 맛이 나는 소스입니다. 밑에 있는 거는 꽃송이 버섯이라고 하는 건데 유장,
기름장에 이제 발라가지고 숯에 구운 꽃송이 버섯이고요. 요새 이 꽃송이 버섯 되게 많이 쓰더라고요, 다이닝에서. 그다음에 요건 뭐 버섯 퓨레 같아 보이는데 설명은 따로는 안 해주셨고. 그래서 요게 되게 두툼해 보이는데 실제로는 페이크가 있습니다. 밑에 떨어져 있는 살은 이건 닭 안심 부위고요. 위에가 소스를 걷어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실제 살은 요만큼밖에 되지 않고 살과 위에 껍질 막 사이를 소로 채워놓은 거예요. 뭘로 채웠냐면은 다리살 다진 것과 그 버섯과 밤을 잘게 다진 다음에 수분을 다 날려서 머쉬룸 밤 딕셀을 만든 거예요. 딕셀이면은 약간 웰링턴을 만들 때 가운데 들어가는 충전재거든요. 페이스트리와 안심 사이에 들어가서 수분이 나오는 걸 방지해주는 그 충전재로 많이 쓰이는 버섯 마른 볶음 같은 거예요. 그 녀석을 껍질과 살 사이에 집어넣어가지고 빵빵하게 만들어서 익힌 거죠. 이렇게 하면 익혀지는 과정 중에 이 버섯하고 밤이 가져 있는 맛들이 이 살에 배어들죠. 수분도 같이 빨아들이면서 버섯과 밤의 맛은 살로 들어가고 살의 육즙은 이 쪽으로 들어가가지고 버섯과 밤은 닭맛을 가지게 되는 이 두 개가 혼연일체되는 그런 순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먹으면 어떤 맛이 나죠? 찜닭 맛이 납니다. 자, 이제 메인 메뉴예요. 한우. 저는 한식 파인다이닝이 전부 다 한우를 취급하지 않았으면 하는 개인적인 소망이 있는데 사실 이루어질 수 없는 소망이긴 해요. 왜냐하면 한식의 상징이기 때문에 한우는 뺄 수가 없긴 합니다. 저처럼 약간 좀 소고기를 넘버 3로 보는 사람들에게는 아쉬운 거이긴 하나 또 한우를 제외하고 한식을 이야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의 바램은 이루어질 수가 없긴 할 것 같아요. 어찌되었든 간에 메인은 지금 한우가 나왔어요. 어떻게 나왔느냐? 일단 한우인데 죄송해요. 부위가 어딘지 까먹었어요. 안심인가요? 뭐 안심 같아 보이긴 하는데 뭐 그건 그거고요. 그 정도로 관심이 없었네요. 죄송합니다. 그 위에 있는 요것은 무엇이냐? 요것은 떡갈비 쌈입니다. 떡갈비 쌈이고 위에 이렇게 말려져 있는 거는 우엉 삐끌이에요. 우엉 삐끌. 이 떡갈비 쌈 안에는 잣도 같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쌈처럼 먹는 겁니다. 이거는 사실 그냥 떡갈비 맛이에요. 우엉 피클 정도가 특이했고요. 그 다음에 요게 킥인데 액젓 소스예요. 요거를 솔잎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발라가지고 먹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고기에다가. 요거는 이제 그 유채나무라고 더덕 밑에는 꼼떼 치즈라 그래가지고 프랑스에서 나오는 굉장히 그 냄새가 강한 자극성 있는 치즈랑 같이 나옵니다. 근데 제가 꼼떼 치즈를 먹으면서 느낀 게 한식은 간장하고 고추장하고 된장은 많이 쓰는데 청국장은 왜 안 쓸까라는 아쉬움이 좀 있어요. 왜냐면 이 꼼떼 치즈 냄새가 굉장히 강한 치즈거든요. 발효돼가지고 숙성이 된 쿰쿰한 치즈니까 이 정도면은 청국장하고 견줄만 할 정도의 향 레벨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한식 다이닝을 여러 군데를 다녀봤는데 어떤 것도 청국장을 쓰는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보면서 청국장 쓰면 어땠을까라는 그냥 상상을 해봤고 우연히 최근에 그 흑백요리사를 갔을 때 임장 셰프님이 생청국장 샐러드를 해가지고 그때 통과하신 게 생각이 나서 충분히 쓸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어요. 생청국장을 간이 싫었으면 어떤 느낌일까? 좀 경험해보고 싶다? 청국장 쓰는 걸 많이 못 봐서 다음에 누군가는 좀 써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그 갑자기 젓가락을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하나를 고르라고 얘기를 하세요. 다음 요리에 쓸 건데 집에 갈 때 선물로도 주십니다. 젓가락을 선물로 하나 받아온 게 있는데 저는 이 세 번째 무늬를 선택했어요. 사람이랑 둘 다 이 세 번째 무늬를 선택했는데 제가 무교 사상을 밀어내면서 제가 가진다고 했고요. 사람이는 두 번째 걸로 바뀌었습니다. 왜냐면 이게 간지나잖아요. 그래서 이 젓가락은 뭐랑 같이 나오느냐? 이 후식 면과 같이 나오는데요. 사실은 메뉴판에는 없는 메뉴인데 히든으로 나오는 음식이라고 합니다. 이 우엉 피클을 만들 때 우엉 육수에 굉장히 오랫동안 담궈 넣어가지고 만든다고 해요. 근데 이 우엉 육수를 먹어보니까 맛이 너무 좋았대요. 그래서 그 우엉 육수랑 소고기 육수랑 섞어가지고 나오게 된 육수예요. 그 육수에다가 소면과 참나물, 위에 구운 생차돌박이,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꽈리고추 무침까지 해가지고 먹는 국수입니다. 따뜻한 느낌이고요. 동치미 국물 이런 건 아니구나. 그냥 잔치국수 같은 느낌의 맛이에요. 맛있습니다. 특히나 저는 좋았던 게 뭐냐면 이 생차돌박이가 살짝은 두툼해서 입에서 오랫동안 씹어야 되거든요. 저는 이걸 쌈으로 해서 같이 먹었는데 국수가 먼저 씹히고 입에 차돌박이가 나중에 남아서 다 먹고 나서 남은 맛이 차돌박이의 기름진 맛이었어. 그래서 더 좋았던 것 같아. 약간 좀 이 기름진 맛이 씻겨져 내려가고 이러면은 약간 아쉬웠을 텐데 오히려 입안에서 이 차돌 기름진 맛이 계속 도니까 이게 메인을 완성한 느낌? 뭔가 고기를 먹었다라는 그런 느낌을 줘서 약간 더 좋았다라고나 할까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맛있었어요. 그래서 보면은 오늘 여기서 먹었던 것 중에 베스트를 꼽는다면 찜닭 좋았고요. 두 번째 국수예요. 세 번째는 좀 이따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프리 디저트라 그래가지고 보통 디저트 전에 프리 디저트가 하나 또 있어요. 보통은 소르베 같은 게 나옵니다. 샤베트. 이건 이제 그 감귤 소르베. 밑에 있는 건 황금향으로 만든 콤포트. 이렇게 투명한 젤리는 스피어 민트 젤리. 그다음에 여기 이 허브는 레몬 버베나. 레몬 향이 나는 약간 청량한 레몬 향이 나는 허브고요. 그다음에 민트 향. 그 다음에 황금향 과육, 감귤로 만든 소르베에서 귤이에요. 전반적으로 귤입니다. 겨울이 또 이제 귤 제철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귤 느낌을 낼 수 있는 정직한 맛의 생귤탱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통 이제 디저트들은 귤 맛은 생귤탱귤, 밥 맛은 밥한바로 이제 통일이 되죠. 뭐 그런 느낌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이게.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좋았던 왼쪽에 있는 건 대추 크림과 커피 가나슈가 섞여져 있는 케이크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대추 커피 케이크인 거예요. 아주 좋았습니다. 어떤 느낌이냐면 그 전통 찻집 가면은 쌍화차 같은 거 나오잖아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런 맛이 나는 케이크다. 늙었나 봐요. 오른쪽은 현미로 만든 아이스크림. 아재들이 환장하는 거죠. 그다음에 현미를 굳혀가지고 만든 현미 크러스티향. 먹으면 이제 그 현미 쌍화탕. 미쳤다. 그 다음에 뭐 마지막 차랑 같이 먹을 수 있는 탈기 파블로바는 머랭을 말려가지고 만든 일종의 그 다과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위에 이제 딸기를 올린 거고 딸기도 제철이니까. 가운데 있는 건 슈톨렌이라고 합니다. 슈톨렌을 이런 느낌으로 만들었고 안에는 이제 그 까눌레입니다. 그리고 선물로 젓가락을 주시죠. 이렇게 해서 요리맹수님이 근무했던 지금은 차가운 상태가 된 솔밤이었는데 사실 뭐 맹수님과는 상관이 없어졌을진 몰라도 솔밤 자체는 저는 뭐 좋았던 것 같습니다. 솔밤에서 가장 좋았던 건 뭐냐면요. 서비스예요. 저는 솔밤의 서비스면은 일단 투스타 이상은 무조건 갈 것 같아요. 만약에 내년에 투스타를 못 받는다면 저는 서비스 문제는 전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약간 음식의 취향 차이가 아닌가. 서비스는 정말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셰프님이 직원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많이 느껴져서 더 좋았어요. 왜냐하면은 저는 처음 봤어요. 이 메뉴판 뒷면에 보면 여기는 없는데 QR코드가 있어요. 메뉴판 뒷면에 있는 QR코드를 찍으면 직원들 전체의 개별 사진 각자 단독으로 찍은 사진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 직원은 어떤 파트에서 근무하고 있고 이 직원은 이름이 뭐고 가드망제고 이 직원은 이름이 뭐고 디저트 파트에서 근무하고 있고 이 직원은 뭐 로티시에고 다 나와요. 서비스 직원, 뭐 소믈리에, 시니어 소믈리에, 주니어 소믈리에 이게 다 있어가지고 직원들이 전부 다 이렇게 올라가 있는 게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엄태준 셰프님의 직원에 대한 그 애정과 사랑이 느껴지는 그런 공간이었다. 저는 별을 더 받았으면 좋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서비스에서만 단순히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런 곳이었다. 솔밤. 아기맹수님은 안 계시지만 저는 솔밤이라는 레스토랑 자체는 그 자체로도 가치가 굉장히 높은 곳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Chance on